알아볼 단지는 검단 자이 안단테인데, 여러분들이 이 검단 자이 안단테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LH에서 이 자이라는 브랜드명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 안단테 네임에 아주 자부심이 크게 느껴지죠. 네, 자이는 빠지고 검단 안단테라는 이름을 쓴 단지입니다. 근데 아마도 입주할 때쯤에는 이 안단테를 빼고 싶으실 거예요. 빼고 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공공분양인데 안전마진이 한 3억 정도 보여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3억이고 입주 때는 더 많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도 당첨이 될 수 있고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되더라도 연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약금이 10%이기 때문에 4천만 원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는 어떻게든 자금 계획이 해결이 되시겠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여기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검단 자이 안단테, 여기 블럭 이름은 AA13-1블럭 2블럭입니다. 두 개 블럭으로 나눠서 청약을 받고요. 근데 두 블럭 모두 다 당첨자 발표일하고 일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블럭하고 2블럭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으셔야 되고요. 특공 접수는 27일, 1순위는 28일,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에 3시에 합니다. 입주 예정은 23년 12월이네요. 이게 한 달만 늦어지면 24년식 아파트가 될 수 있겠죠. 1블럭은 702세대, 2블럭은 964세대 모집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검단은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국민주택입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거주 의무 3년,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못 줍니다. 전매 제한은 8년에 걸리고요. 이 조건을 봤을 때는 실거주 하실 분들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분양가 자체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민영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민영주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분양에 청약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고를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가점이 높아야 고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본인 조건에 맞는 곳에 하는 게 맞고요. 만에 하나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민간 분양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예외적으로 건설사가 GS건설이죠. 1군 브랜드인 자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습니다. 택지지구라서 인천 2년 이상 거주자한테 50% 먼저 배정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한테 50%를 배정합니다. 예비입주자는 5배수 선정하고 60 타입 이하라고 한다면 여기가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을 보겠지만 60 타입은 없고 74랑 84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자산 기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납입 인정 금액이 높으신 분이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그렇고 이제 특별 공급에서는 소득하고 자산을 모두 다 보고요. 자금 계획을 보면 계약금 10% 일단 내시고 그리고 중도금 40%, 20%씩 두 번에 걸쳐서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50%를 치르시면 되고요. 중도금 대출이 된다 그러면 중도금 이자는 잔압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1블럭의 주택형을 보면 74랑 84로 나눠져 있죠. 평당 분양가는 1,300만원 선으로 비슷합니다. 자, 2블럭도 1,300만원대죠. 분양가는 비슷해요. 74 타입이 3억 8천 정도, 그리고 84 타입은 4억 2, 3천 정도. 여기에 보시면 테라스 타입이 있죠. 테라스 타입이 아주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봤자 평당 분양가는 1,300만원대로 비슷하고요.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특별공급 물량이 좀 많습니다. 자, 85% 배정돼요. 그래서 생애 최초라든지 신특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공급은 15% 배정이 되고 특공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이 어느 정도는 되셔야지 공공분양에 당첨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추첨제 물량은 도입이 안 됐고요. 이거는 나중에 추첨제 물량이 30%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금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74 타입을 4억으로 잡고 84 타입을 4억 5천으로 잡겠습니다. 계약금 10% 납부하시면 되고, 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전부 다 나오겠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 중도금 대출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공공분양의 경우는 연체가 가능합니다. 2회까지 연체가 가능하고요. 연체 이자는 6.5%, 만약에 선납으로 중도금을 미리 낸다면 2.5% 깎아주고요. 어쨌든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체라도 하셔서 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는 자금이 좀 있으셔야겠죠. 입주 시점에 전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입주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무리해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요 정도 금액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전세 줄 수 있는 다른 청약지를 노려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연체를 하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든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4천만원, 4,5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입주 시 필요한 자금을 감정가가 7억으로 나왔다면 40%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연소득이 높다는 전제하에 최대 40%까지 됩니다. 그럼 2억 8천까지 나오게 되고 4억에서 2억 8천 빼면 1억 2천, 계약금을 4천만 원 이미 냈으니까 8천만 원만 있으면 자금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84도 뭐 비슷하게 계산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5천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요. 21년, 22년, 23년까지 공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는 앞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까지 계산을 해서 공급을 넣습니다. 그래서 입지만 좋다 그러면 이 공급 물량은 언젠가는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검단 신도시 계획을 세울 때 한 7만 5천 세대 정도는 바라보고 계획을 세운 거라서 이 정도 공급 물량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24년만 봐도 공급이 확 부족하게 되죠. 이런 신도시들 특징이 초반에는 투자금도 많이 들고 세입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탄, 광교, 위례, 마곡 어느 곳을 봐도 다 비슷한 식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천시 서구 지금 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쭉 늘다가 지금은 약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변화 추이를 보면 꾸준히 늘고는 있죠.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인구수랑 세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블럭의 단지 배치도를 볼게요.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다 남서양으로 빠져 있네요. 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74A 타입 265세대 모집을 하고 전부 다 남서양으로 이렇게 빠져 있죠.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왔습니다. 74 타입에 알파룸도 들어가고요. 역시 1군 브랜드인 자이답게 알파룸도 뽑을 정도로 잘 뽑습니다. 자, 드레스룸은 여기에 들어가겠고 복도에 알파룸과 별개로 팬트리도 있고요. 디귿자 주방으로 잘 나와 있고 마통풍 되는 평면입니다. 다음으로 84A 타입 124세대 모집하고 남동 남서양 포베이 판상형 디귿자 주방 마통풍 팬트리 있고 알파룸 있고 드레스룸 넉넉하고 평면은 나무랄 게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84B 타입 170세대 모집을 하고 전부 다 남서양으로 빠져 있네요. 5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디귿자 주방에 마통풍 되고 널찍한 팬트리, 침실이 침실 3 사이에 알파룸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4C 타입 143세대 모집하고 남동향으로 빠져 있죠. 포베이 판상형에 알파룸 있고 팬트리 있고 드레스룸 넉넉하고 여기 평면도도 괜찮습니다. 84A랑 B에 비해서 알파룸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죠. 다음으로 2블럭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2블럭 단지 배치도를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여기 이렇게 테라스 물량이 조금씩 있네요. 전부 다 남서양, 남동향으로 빠져 있고 1블럭보다는 세대수 자체가 좀 더 많습니다. 74A 타입 364세대로 가장 많네요. 여기 보시면 남동향, 남서향으로 나와 있고 포베이 판상형의 알파룸 팬트리, 자, 아까 보셨던 거랑 평면도는 동일합니다. 84A 타입도 물량이 상당하네요. 353세대 남서향과 남동향, 그리고 평면도는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84 B타입 235세대 남서양, 남동양 대부분 남서양이고 남동양인 동도 있습니다. 여기도 5베이 판상형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84 테라스 타입 12세대고요. 테라스 공간을 이만큼 주는데 분양가 자체는 얼마 비싸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고 4베이 판상형 테라스가 있는 물량입니다. 아쉽게도 이 평면도만 보기에는 여기 창문이 안 보이네요. 마통풍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면 이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1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1호선이 연장해서 이쪽에 백일역이 들어오는데 백일역하고는 가까이에 위치해 있죠.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단 신도시 내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교통 호재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5호선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검단을 지나서 김포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계획 단계입니다. 그리고 GTX-D가 있죠. GTX-D가 원래 부천에서 끝난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용산까지 연장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천 2호선도 연장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검단 신도시의 집값은 이 교통 계획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 제값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반값으로 청약에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미래 가치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전마진이 이렇게 충분하게 들어가면 호재가 실현되든 안 되든 마음은 정말 편하실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블럭, 2블럭이 여기에 들어오죠. 신설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에서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RC3, RC4. 아직 RC4가 분양을 안 했죠. 민간 분양 가점 높으신 분들은 여기 청약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 물량이 더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 AA 16블럭 여기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옵니다. 공공 분양인데 힐스테이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AA 6블럭 여기는 이제 이편한 세상이 들어오는데 이편한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도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직 들어올 단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는 나중에 들어가셔도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겠지만 경쟁률하고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단 쪽에 살기로 했다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여기 당첨이 빨리 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역과의 거리는 1블럭이 좀 더 가깝고 2블럭이 살짝 더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위치가 여긴데 초등학교는 2블럭이 좀 더 가깝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쪽에 바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까이에 위치하고 신설역도 가까이에 있고 여기 입지는 검단 신도시 내에서 상당히 괜찮죠. 자, 여기 주변에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있죠. 한별초등학교로 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2블럭, 1블럭. 바로 옆에 있는 검단 호반 서밋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정확하게 매매가가 산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1년 6월에 입주죠. 23년 6월은 돼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한 시세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호가만 보게 되면 저렴한 거는 한 7억 4천 정도에서 비싼 거는 9억까지도 나와 있죠. 그냥 최저 호가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84 타입 여기가 4억 3천 정도였으니까 안전마진이 3억 정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도 한번 볼게요. 전세가 지금 나오는 게 가장 낮은 거는 2억 5천인데 이건 융자가 껴있는 거죠. 융자 안 낀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건 3억 정도입니다. 3억 초반에 나온 것들이 이제 융자 없는 거죠. 만약에 전세를 줄 수 있었다면 추가금 1억만 있으면 여기 전세를 놓고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거주 의무가 있어서 그 방법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전세가랑 분양가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죠. 여기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이 정도 금액은 보기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전에 분양했던 이 검단 신도시의 커트라인을 보면
새롭게 생기는 100인력 기준으로 100인력에 가까울수록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예미지 퍼스트포레 같은 경우는 100인력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여기가 한 50점대에서 커트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했던 우미린 파크뷰 1단지, 2단지 여기는 한 30점대, 최저가 30점대네요. 그리고 웬만하면 40점, 50점대에서 당첨자가 선정이 됐고요. 2단지를 보아도 비슷합니다. 2단지도 한 50점대.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죠. 가장 최근에 분양한 가장 대장격인 RC3 커트라인을 보면 60점대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경쟁률도 한 3자릿수는 됐고요. 옛날에 검단이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180도 달라졌죠. 신도시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검단이 예전에 이랬던 곳입니다. 전부 다 미달랐었죠. 이때는 진짜 골라서 갈 수 있었는데 이때 신도시랑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여기를 통장도 안 쓰고 줍줍으로 가져가셨겠죠. 이미 분양가 대비해서 2, 3억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들을 공부해야지 나중에 또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서 물량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첫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검단자이 안단테, 아니 그냥 검단 안단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고양시 지축에 분양하는 이 공공분양 일정이 나오면 그 사업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